딜레마의 그 칼럼입니다. 기자 칼럼. 차은경 나와라 함성은 대한민국 법치의 현 주소를 묻는 하늘의 목소리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이든 저울이 수입료의 크기가 어느 쪽이 큰지 또는 권력의 크기가 어느 쪽이 큰지를 재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강력하게 의심한다. 자, 정의의 여신상. 이 저울이 뭡니까? 균형을 맞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판결하고 선고하라 이거 아닙니까? 옆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헌법, 법전. 정의의 여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법전을 끼고 저울줄을 딱 들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하고 선고해라. 그게 너희 대한민국 공화국 판사들의 임무다.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권순일이부터 봐. 권순일이부터. 이재명이 봐. 이재명이. 윤미향이는 황운하는 다 봐줬잖아.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재선까지 하고. 이재명은 계속 선거 지연 전술 쓰는데도 아니 걸석 재판하면 되잖아요. 아파서 못 오겠는데 내가 오지마. 내가 오늘 방망이 두들길 거야. 두들겨 버리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배려했으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냐 이거지. 와이프도 못 만나게 하고 설인데. 여기 보면 권순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글 쓰는 기자의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의 바로미터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학력, 경력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소위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컨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했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제적 급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대법원 그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후보자가 아니고 패널. 이 칼럼 쓴 기자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패널, 질문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 TV 토론에 나가죠. 막 거짓말해도 되네? 응? 막 거짓말해도 되는구만. 그럼 뭐 KBS 토론에, 뭐 MBC 토론에, SBS 토론에 나와가지고 막 그 후보가 거짓말해도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을 한 거야? 이재명 살려주려고? 이 대표 이재명의 무죄를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같은 취지의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사실. 이재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집중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 8번 찾아갔죠, 김만배가. 대법원 그 사무실로. 대법관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다는 사실 몇 억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확대됐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이 말하는 사법 정의를 대한민국 판사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기자가 지금 쓴 칼럼. 차은경이 나와라! 라고 하는 함성은 대한민국 법치의 현 주소를 묻는 하늘의 목소리다. 민심은 천심! 이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다. 이 말이에요. 자, 부패한 사법부 알리려 분신했다. 애국열사 추모 열기 활활. 어제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분신 사고로 숨진 그분의 어떤 추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처음에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인계가 되어서 경찰서 가서 경찰이 물었죠.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이재명은 안 잡아가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해 가냐. 이게 이분의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훈방되고 나서 과천 공수처 앞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화상을 입고 한 5일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부패한 사법부 알리려 분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정의의 여신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한민국 판사들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걸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50몇 명씩 영장 발부해서 구치소 때려 집어넣는 거, 할 수 있지, 한 번은. 그런데 국민들이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지. 대법원 건물에 있는 그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이 말하는 왼쪽에는 법정 끼고 오른쪽에는 저울추 딱 들고 균형 있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걸 얼마나 지키고 있냐고. 이걸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